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수감되자 해외 주요 언론들도 긴급 뉴스로 보도하면서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뉴욕에서 졸업을 앞둔 여대생을 모친과 함께 구금한 데 이어 뉴저지에서는 사업장 단속을 통해 근로자 20명을 무더기 체포했습니다. 뉴욕시가 무허가 노점상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벌금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큰 폭의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공장과 협력업체들이 인종차별과 장애인차별, 강제노동,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서 유치장에서 18세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은 여성의 극단적 선택이라고 발표한 반면 유족은 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에게 한인 집주인 여성과 세입자 남성을 살해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선포한 비상계엄령 관련 혐의로 4개월 만에 재수감되자 해외 주요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언론들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하면서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위치인데도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소수이지만 열성 지지층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AP는 또 이번 구속은 수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사실을 업데이트하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 통신 등은 특검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 발부 흐름을 팩트 위주로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 교도소는 냉방시설이 없으며 현재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여름 수감 생활의 고통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을 잇따라 체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졸업을 앞둔 여대생이 모친과 함께 구금된 데 이어서 뉴저지에서는 사업장 단속을 통해 근로자 20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20세 여대생 사라 로페즈 가르시아는 약 2달 전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IC 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단속은 원래 다른 인물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가르시아는 별다른 설명 없이 모친과 함께 체포돼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체포된 가르시아는 수니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우등생으로 확인됐으며 올겨울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모친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법적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지난 8일에는 뉴저지 에디슨에 위치한 한 와인 물류창고에서 IC 요원 약 30명이 들이닥쳐 직원 20명을 체포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IC 요원들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서류가 부족한 이들을 벤 차량으로 이송했습니다.
한 직원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직원들을 체포해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아이스가 범죄자를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범죄 이력이 없는 학생과 생계형 근로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단속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체포된 한인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UC 버클리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입수한 아이스 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37명의 한국 국적자가 아이스에 체포됐으며 이 중 67%에 해당하는 25명이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까지 체포되자 이민 당국의 인권 침해, 인종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무허가 노점상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벌금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큰 폭의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의회가 노점상 범죄화를 사실상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특히 이민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무허가 노점상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퀸즈 잭슨 하이츠 지역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셰카 크리슈난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무허가 노점상 영업에 대해 최대 $1,000의 벌금과 3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민사처벌로 전환해 징역형은 없애고 벌금만 부과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점 규정을 위반할 시 현재 최대 $500의 벌금과 30일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250의 벌금으로 완화됩니다. 크리슈난 의원은 노점상을 범죄화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실효성이 있는 규제 시스템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점상들은 그동안 뉴욕시의 노점 영업 허가수 제한으로 인해 합법적인 허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2021년 일부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허가수 확대가 확정됐지만 시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특히 이민자와 저소득층 생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7월 말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 발효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 생산시설인 엘라바마 공장과 협력 업체들이 인종차별과 장애인차별, 강제노동,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소송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스민 존스라는 장애인 여성 직원이 직무 조정 요청을 무시당하고 결국 회사에서 해고돼 고용차별과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직원은 근무 중 의사의 진단에 따라 업무 제한과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아 승인된 휴직을 사용했고 이후 복직 기회 없이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직무의 동료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차별을 문제 삼자 괴롭힘과 폭행, 치료 중단 등의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장애 차별 및 임금 차별 혐의를 인정해 피해자에게 90일 내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엘라바마 중부지방법원에는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을 상대로 한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원고 그레고리 켈리는 자신이 겪은 부당 대우를 바탕으로 현대차가 사기, 강제노동, 시민권 침해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민사조직범죄 영리조직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흑인 구직자와 이민자들을 상대로 고용을 제한하거나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현대차와 협력사들이 불법 노동력을 확보했으며 강제 및 아동 노동을 광범위하게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는 실제로 미성년자와 유색인 구금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의 법적 근거로 민사조직범죄처벌법,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공정근로기준법 등을 적시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의료비, 정신적 고통, 수입 손실 등을 포함해 총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해 일부 청구는 이미 관할권 부족이나 절차상 이유로 기각됐지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아 앞으로 추가 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서 유치장에서 18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족은 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CCTV 영상과 바디캠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18세 여성 사니아 치덤이 지난 6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뒤 숨졌습니다. 치덤은 지난 7월 5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크로토나 파크에서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치덤은 자신의 친구와 격렬하게 싸운 혐의로 체포돼 브롱스 40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6일 새벽 0시 40분경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PR을 실시하고 긴급 의료팀을 호출했지만 링컨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NYPD는 숨진 치덤이 스웨터를 이용해 스스로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숨진 여성의 모친은 당시 딸이 스웨터를 입고 있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치덤이 매우 밝고 건강한 아이였다며 유치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은 뉴욕시경에 유치장 내 감시카메라 영상 및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검 결과 또한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NYPD 사망사건 조사팀이 맡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유치장 내 수감자의 인권 및 안전 문제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및 소수계 이민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이 무차별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 케빈 안 씨가 메릴랜드주 오잉스 밀스 자택에서 한인 집주인 여성과 세입자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이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 씨는 모친 살해 혐의에 더해 2건의 1급 살인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국은 수사 결과를 통해 안 씨가 83세 임순덕 씨와 69세 김인용 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이들의 시신을 자살로 위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주방 바닥에서 벨트가 목에 감긴 채 발견됐으며 주변에는 유리 파편과 깨진 액자 등이 흩어져 있어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안 씨의 어머니 현 안 씨의 사망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안 씨를 1급 살인 혐의 2건, 1급 폭행 혐의 2건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메릴랜드 법원 문서에는 안 씨가 어머니를 자신의 목걸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장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24일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카운티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싣고 배회하다 이상 행동을 감지한 여동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역 신문인 리퍼블리칸 헤럴드는 처음 기소를 담당했던 랭캐스터 카운티 검찰이 관할을 고려해 안 씨에 대한 시신 방치 및 훼손 혐의 기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 검찰로 이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안 씨는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며 메릴랜드 당국은 그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ICE 배지 식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시민들에게 질문하거나 구금하거나 체포하기 전에 반드시 배지 번호, 소속 기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 신원을 숨기는 것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맥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시민들과 연방법 집행기관 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상식적인 조치이며 신분을 속이는 범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요원들의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5분쯤 버겐 카운티 레오니아에서 한 여성이 뺑소니 운전자에게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중태라고 레오니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에임스 애비뉴 교차로 인근 그랜드 애비뉴 도로변에 의식을 잃은 보행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 대변인 제프 앵거마이어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의 부상이 차량에 치인 것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의 나이와 거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연방차별금지법을 위반해 대학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측에 외국인 학생 정보를 요구하는 행정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버드대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 보호 미흡을 지적해온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학 인가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하버드대의 학내 반유대주의 방치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학교 측에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보내고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민권법은 인종이나 민족, 출신 국가 등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에 재검토 권고를 제고해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